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큰일이에요. 이 말실수 자꾸 해가지고. 네. 뭐 자꾸 맴도시나 봐요, 아니, 머릿속에. 뭐 다른 생각하다가 딱 카메라 탈리가 들어오면은 순간 이제 저 당황하는 거죠. 자, 뭐 SKIET 때문에 그래 사실 헷갈렸어요. 자, 이번 주는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가 있죠. 네,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다음 주에도 징검다리 다 다음 주입니다. 다 다음 주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부처님 자, 오신 날이죠. 네. 달력도 좀 못 봐가지고. 자, 오늘 주제는 뭐 앞서 계속 맥을 같이 가져왔지만 공매도 이슈인데, 뭐 주제는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종목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뭐 다시 이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부분적 공매도가 제기가 되고 그 대상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일부 기업. 대차 잔고가 증가한 기업들은 또 요주의 대상, 뭐 이렇게 표현들은 나오는데, 이미 보도를 다 보셨기 때문에 지겹습니다. 그러면 작은 걸로 좀 피해가자 이런 주제로 좀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어요. 흥미로운 기업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좀 하고 거기에 이제 살을 좀 붙여볼까 합니다. 정부가 2035년도까지 탄소 중립 정책을 목표로 나노기술 집중 투자 계획을 발표를 또 했어요. 뭐 자주 나오는 발표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와 연관성도 있고 몇 가지 재료들이 참 흥미로워서 이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할 텐데 엔바이오니아입니다. 오랜만에 좀 들여다보고 있고 엔바이오니아는 습식 공정 기반의 나노 섬유, 특수 섬유를 활용한 복합 소재 개발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양전하 부가 여과막, 용어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요 멤브레인 필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수 필터인데 전 세계적으로 양전하 부가 여과막을 이용한 정수 필터는 엔바이오니아를 포함해서 딱 3개의 기업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한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의 그 포인트는 근데 재밌는 거는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가 이제 보급이 되잖아요.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그러는데 기존의 키트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이 검체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얇은 그 특수 부직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임신 진단 키트 같은 거죠. 근데 요거 우리 엔바이오니아가 만듭니다. 네.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가 진단 키트가 이제 보급이 확산되면은 그 얇은 그 부직표가 왜 필요하냐? 검체가 이제 박리 얇게 펴져가지고 확산이 돼야 검진율이 높아지죠. 검체에 대한 진단도 확률이. 그래서 그 부직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순간적인 뭐 이슈긴 한데 본질적인 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 연료전지 분리막, 차량 경량화 복합 소재. 이건 앞서 그 SKIET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이 회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미래가 상당히 유망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자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세프라텍이라고 여기 이제 반도체용 초순수수 그 필터를 또 이 회사가 만듭니다. 국산화로.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800억이에요. 800억. 회사가 뭐 하자가 있나 봤더니 그건 아닙니다. 하자는 전혀 없고 이익을 이제 얼마나 붙여내느냐가 올해 관건일 텐데 저런 내용들로만 봤을 땐 이익이 안 나기도 참 어렵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고민입니다. 정경민 차장의 희안을 좀 붙여주시죠. 지혜를 좀 붙여주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올 1분기에만 좀 괜찮은 실적을 내면 빵 한번 떠갈 수 있는 끼가 아주 다분한 이제 그런 기업이고 저도 뭐 이런 이름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인바이오 뭐 이런 뭐 바이오자 들어가는 거? 예.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네, 뭐 인 뭐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엔바이오니아인데 바이오하고는 관계는 있죠. 사실 아까 그 초순수수라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아주 이 용존량, 산소 용존량이 거의 제로인 이 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이오 과정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로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고. 바이오의 기자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약 개발 업체가 아니라 뿐이지 그렇죠. 바이오하고 뭐 무관한 그런 회사 뭐 이름 가지고 꼼수 부리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좀 금요일 날 올려주신 유튜브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처음 좀 알게 됐는데 네. 일단 뭐 필터죠. 뭐 여과지, 뭐 이런 마스크, 뭐 차량용, 뭐 이런 좀 생활용품 쪽에 좀 이렇게 범용성 있는 제품으로 쓰이다가 특수 부직포라 그래갖고 저는 네, 이 화장품에 이제 마스크팩 할 때 우리 부직포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관계 있나 했는데 그건 별 관계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고부가가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네. 예. 그거는 별 관계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나노 기술이 적용된 필터는 상당히 좀 말 그대로 적용 분야가 많은 좀 범용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의 뭐 마스크 쪽으로 이제 좀 이 종목이 조금 인식이 되면서 좀 등락이 좀 있었을 뿐이지 상당히 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뭐 최근에 연초 한 8,000원부터 지금 이제 쭉 올라와서 10,000원까지 좀 오기는 왔습니다만 저는 1분기 실적만 좀 잘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재료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공모가가 8,2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재작년 11월에 상장이 됐었는데 네. 이제 뭐 제자리에 왔다고 좀 보시면 되고 작년에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무너질 때 뭐 그때 주가가 이제 좀 결손이 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로 좀 돌아선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좀 제대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그래갖고 있어 주식 보입니다. 연계된 그 채권이 12 발행을 했어요. 사실 차입을 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 나오는 물량, 잠기는 물량들로 대부분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사람들. 그렇죠. 단점이라면 이런 좀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죠. CB나 BW의 발행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면 그래서 뭐 단점으로 주가 볼 좀 수 재료 있는데 가지고 띄워가지고 저거 물량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네, 그렇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기 투자 물량들, 잠겨 있는 물량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또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네. 결손이 나 있는 회사에 이제 신주 인수권이나 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좀 인수하려는 그런 주체들의 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회사의 미래를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이제 마스크 필터 쪽으로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쪽이나 네. 또 이제 차량용 뭐 이런 좀 각종 소재 쪽으로도 좀 적용 분야가 상당히 좀 넓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가총액이 800억이라면 뭐 최근에 부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녹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는데 이름은 꼭 그 약간 신약 개발하는 업체 같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뭐 이 종목은 저도 상당히 좀 지켜보도록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네. 지난 주말에 알게 된 이제 그런 기업이고 저도 좀 새롭긴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좀 종목을 좀 붙여보자면 약간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기업은 조금 더 필터 쪽에 실생활에 어울리는 그런 필터 쪽에 더 좀 이렇게 오리엔트 더 이게 좀 비중이 더 들어간 이제 그런 기업인데 한도크린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도크린텍. 예,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뭐 또다 필터로 다 가는 거 아니야? 또 필터 찾지 마요. 네. 근데 요 내라고 종목은 하면서 밑에 보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무상증자를 좀 발표를 해서 한도크린텍. 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도 지금 이제 무상증자 가격이 좀 조정되면서 지금 8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1,500억, 1,600억 정도 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영업이익도 연간 한 100억 정도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런 공기정화기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더라도 이런 쪽의 그 실생활의 범용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뭐 이 종목도 뭐 그 엠바이오니아와 이렇게 바로 견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좀 필터 쪽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엠바이오니아도 쉽지 않네요. 네, 발음이 어렵죠. 네네. 이것도 뭐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약간 좀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너무 급하게 가시다기보다는 좀 천천히 좀 회사의 변모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게 접근을 하셔도 좀 무관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5월달에 코로나의 이 확진자 수치가 뚝 떨어질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한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하셔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최근 들어 뭐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더 마스크나 이런 쪽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좀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도크린텍
정도 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하도 오염되다 보니까 뭔가 걸러내야 되는 그 필터? 이쪽은 앞으로도 많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러면은 또 물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오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미래를 좀 내다본다면은 네. 우리가 한 발 좀 앞서 나가니까. 필터 쪽이 진짜 좀 수요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이제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네.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요. 방마다. 각 방마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예전에 뭐 캐파에서 한 두세 배 가까이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필터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제 이런 복합 소재,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법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이익의 성장성이 급증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제 아마 엠바이오니아 역시도 뭐 그쪽 분야를 분명히 이제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 첨단 소재가 하는 거하고 거의 조금 내용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 네. 첨단 소재는 또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부류의 이제 그 회사들을 좀 찾아보면 상장 회사 중에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 아모그린텍.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나노 첨단 소재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 아모그린텍은 뭐 자동차라든지 5G 그다음에 이제 IT 이쪽으로 이제 많이 조금 소재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범용성을 이제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가는 사실 뭐 그렇게 썩 시원찮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소재 기업들이 오늘 아까 그 730 정보회의 보니까 네. 효성그룹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효성그룹도 주가가 이제 최근에서 이제 주목을 받은 거지. 그렇죠. 그동안에 정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이 연구개발의 결실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고난의 시기들을 많이 좀 겪었었거든요. 아니 시장에서는 와 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렇죠. 너무 공격적으로 맞아요. 설비 투자를 하길래 왜 저럴까 이렇게 의구심 저러다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했는데 하여튼 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재 기업들이 사업의 특성상 소재 하나를 이제 첨단 소재를 하나 개발하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 아모그린텍도 그렇고 특히 이제 또 시노펙스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멤브레인 소재 이제 뭐 국산화 뭐 이런 기업들도 소재를 국산화 해놓는다고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전방 이제 산업에서 채택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채택되는 데까지 정말 이제 뭐 상용화와 관련된 뭐 퀄리티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소재 기업들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제 주저앉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엠바이오니아도 그런 이제 단계를 좀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추가해드릴 기업은 방금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아모그린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노 이제 첨단 소재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5G 산업 그리고 이제 IT 산업 쪽에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아모센스가 보시면 언제 될 것 같아요. 들어오나? 아모센스가 오늘부터 이제 자회사 이제 아모그린텍이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아모센스가 오늘부터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걸로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알짜 자회사들 뭐 아모텍, 그다음에 아모그린텍. 아모센스 뭐 이런 예. 기업들을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종합 소재 기업으로서 한번 좀 주목을 해 보실 만하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약간 조금 행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관심 있게 좀 보실 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노펙스라는 기업, 요 기업은 수처리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이 필터라든지 이런 수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멤브레인 소재를 이제 또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거든요. 시노펙스라는 요 기업도 사실 작년 이제 한 여름경에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으면서 끼가 좀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지금 뭐 3,000원 후반대까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 회사도 이제 뭐 소재 기업으로서의 가능성,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노펙스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인트는 사실 필터나 이거는 뭐 많이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습식이냐 건식이냐 요 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엠바이오니아가 하는 거는 이제 습식 공정인데 건식으로 하면은 기공이 커가지고 막 뚫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습식 공정을 하면 기공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습식 공정의 특수한 나노 섬유는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 기술력도 있는 것 같고 자 하여튼 뭐 오늘은 공매도를 좀 피할 수 있는 기업들로 작은 것들 그리고 또 주제를 가지고 있고 스토리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들여다가 묶어봤고 시간은 보내기는 애매하고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공매도 얘기 조금만 더 해보고. 아니 그렇죠. 차장님 또 현업에 계시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얼마나 좀 걱정하는지 질문 나왔습니다. 그런 네네. 얘기 좀. 뭐 걱정은 많으신데 뭐 지금 일단 저희 회사는 안타깝게도 공매도 서비스를 하지 않다라는 한계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알리케이는 안 해요? 네, 저희는 왜요? 하지 않아요. 대주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돈 될 텐데. 안타깝게도 네,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공매도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수년간 거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약간의 그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1년 동안 공매도 없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막연한 두려움, 많이 올라온 것들, 그리고 뭐 실적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뭐 주가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들, 대차장고 늘어난 것들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감은 좀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매도 이제 좀 지겹습니다. 뭐 이따가도 공매도 얘기 또 말씀드릴 드릴 네. 예정인데 네, 추가로. 예. 뭐 일단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내에서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한 앞으로 뭐 이번 주 월화는 사실 거의 그냥 지난주랑 비슷하게 좀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세팅 구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좀 막연한 우려감을 조금 이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어떨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네. 김영민 매니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상 자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6,80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이더리움은 350만 원으로. 네, 이더리움이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또 뛰어넘었죠. 실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이제 가상화폐 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시장을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공매도 조정이 때문에 들어올 또 때마다 주식시장을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뭐 이 코인 시장은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시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뭐 과세도 사실 이제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과세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뭐 투자 열기를 봤을 때 과세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 왜냐하면 이제 투자 제가 열풍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정을 받으면은 이게 큰일 났다라고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다. 지금이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심리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그 코인들의 가격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 기간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과 같이 조금 같이 가야 될 길을 이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간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좀 넘어갔다라는 건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제 일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후반에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전체 거래대금에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급감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또 재개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SKIT에 이제 청약 자금이 무려 이제 뭐 80조 원이 넘게 몰렸기 때문에 네. 그 자금들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자금들이 이제 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들 때문에 약간의 이제 유동성 경색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상황상 뭐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초반까지는 조금 뭐 공매도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시끄러운 말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이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좀 기본적인 옵션으로 같이 이제 투자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 뭐 전면적인 공매도의 어떤 재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종목 키워드와 일발장전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김영 매니저는 이벤트.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뭐 공매도 플러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시장이 지난주에 워낙 조금 변동성이 좀 컸었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